64세의 첫날 밤. 과연 어떤 순간이 될까? 그 전날 밤까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64세에 찾아온 첫날 밤이 과연 어땠냐고.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 위에서 그가 보여준 뜻밖의 행동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지요. 과연 그날 밤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4신 김영숙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퇴근길에 버스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날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날 우산을 가져갔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가정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겠지요. 운명이란 게 그런 것일까요? 작은 우연들이 모여 필연이 되는 걸까요? 저는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8시 30분 은행 문을 열고 고객들을 맞이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결혼은 남들처럼 26에 했고 아이도 둘 낳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남편은 제가 55 되던 해에 갑자기 떠났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더군요. 9년 연하의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던 날도 비가 왔었네요. 이상하게도 제 인생의 큰 전환점마다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그 당시 정년 퇴임을 1년 앞두고 저는 은행에서의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죠. 퇴근 후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도 특별한 일정 없이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 한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퇴직금을 정리하러 온 60 후반의 손님이었죠.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은행 업무였어요. 통장을 건네고 서류를 확인하고. 하지만 그의 손이 유독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평생 공장에서 기계를 다뤄온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쩐지 그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퇴근하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가 모든 업무를 마치고 이런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갑작스러운 상황이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됐던 걸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은행을 나갔죠. 그날 저녁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자꾸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해 보이던 그 손. 다음 날도 그는 은행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체크카드를 만들러 온다고 했죠. 그리고 또다시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는 약속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괜찮으신가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우리는 은행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였고 35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긴 투병 생활 끝에 떠났다고. 그 뒤로는 혼자서 지내왔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설득도 해봤지만, 이제는 그저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이나 보는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사실, 은행에 자주 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불쑥 고백했습니다. 퇴직금 정리는 이미 한 달 전에 끝났다고 했어요. 저를 보기 위해 일부러 은행에 들렀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삶과 추억, 그리고 아픔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기로 했어요. 은행 퇴근 시간에 맞춰 그가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저를 위해 그가 자신의 우산을 씌워 주었죠. 그때 우연히 스친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처럼 그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첫 데이트를 신청하는 청년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트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주말에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라 옷을 고르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결국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엄마, 설마 연애하신 거예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늘 제가 혼자라는 걸 걱정했거든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더욱 그랬죠. 아니, 그냥 친구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올랐어요. 토요일 오후, 우리는 시내의 한 영화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의 셔츠에 캐주얼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의 작업복 차림과는 달랐죠.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한 게 보였습니다. 혹시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도 저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우리 둘 다 첫 데이트처럼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영화는 잔잔한 로맨스물이었습니다. 스크린 속 주인공들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조심스레 표현할 때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팔걸이 위에 놓인 그의 거친 손가락.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둑해진 저녁이었어요. 집으로 바로 돌아가기가 아쉬워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게 깔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그가 내민 것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은으로 만든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정갈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퇴직하고 나서 공방에 다니면서 은공예를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찌를 자세히 보니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늦게 만난 인연이지만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외롭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전해준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 혹시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제가 말없이 눈물만 흘리자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저희 어깨를 그가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의 온기가 저희 차가웠던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철수 씨를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설레요.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했죠. 하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이제는 인정하고 싶어요. 제가 철수 씨를 좋아하게 됐다는 걸.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늦은 고백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희 남은 인생 함께 살까요? 예상치 못한 그의 청혼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갑작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영숙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게, 더 진지하게 임하고 싶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이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얼굴이 이렇게 젊어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그의 표정은 마치 20살 청년 같았어요. 저,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에 그가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목에 찬 은팔찌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결혼.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될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떨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복이었어요. 철수 씨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그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죠.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 딸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지난번에 옷 고르실 때. 응. 그때 그분이야. 축하드려요, 엄마. 솔직히 저희도 엄마가 늘 혼자인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제 엄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렸다고 더 일찍 이야기해 주지 그랬냐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결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시간 되시나요? 네, 물론이죠. 그럼 내일 저녁에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 씨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 보였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철수 씨,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의 눈동자가 제게 고정됐습니다. 그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떨렸어요. 저도 철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쉰 목소리로 그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역시 그가 직접 만든 은반지였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한 달 후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큰 결혼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작은 식을 올리기로 했죠. 하지만 결혼식보다 더 긴장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결혼 생활을 해본 우리였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 설레고 떨렸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64세의 첫날 밤. 과연 어떤 순간이 될까? 그 전날 밤까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조용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방에 들어서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먼저 샤워하고 오실래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첫날 밤이라니.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침대 위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테라스에 나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숙 씨에게 결혼식장에서 고백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비밀이라니.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이어 읽었어요. 실은 제가 암 투병 중입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결혼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영숙 씨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었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자주 다녔던 거였군요. 그때 봤던 젊은 여자는 간호사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영숙 씨와의 첫날 밤에 당신에게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테라스 문을 열고 나가자 철수 씨가 달빛 아래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함께 이겨내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함께 아프고 함께 울고 그래도 함께이기에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철수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저를 위해 늘 웃으려 했어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죠. 영숙 씨, 오늘은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어요.
예쁜 날씨를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항암 치료가 끝난 날이면 그는 늘 저를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때로는 걷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여보, 힘들면 쉬었다 가요.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나요. 이렇게 손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의 손은 점점 마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밤이면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늘에 기도했어요. 어느 날, 철수 씨가 제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은반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의 시간을 담은 반지예요. 매일 조금씩 만들었어요. 힘들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며 반지 안쪽에는 우리가 함께한 날짜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첫 데이트한 날, 결혼한 날, 그리고 오늘까지. 영숙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토록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처럼 서로를 꼭 아는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수 씨와의 마지막 밤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의 체온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것 같았어요. 마치 편안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철수 씨의 아들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맡기셨어요.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편지와 함께 작은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영숙 씨에게. 우리의 시간이 짧았지만 저는 평생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어서,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 목걸이는 제가 만든 마지막 작품이에요. 힘이 다해가는 순간까지 당신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부디 이것을 통해 제가 늘 당신 곁에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의 미소를 보며 저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볼 차례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8개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평생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모두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그가 준 목걸이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목걸이에 반사될 때면 마치 철수 씨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64세의 첫날 밤. 그날 철수 씨가 보여준 뜻밖의 행동은 바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눴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늦은 나이라고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철수 씨가 저를 지켜보고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